자, 반갑습니다. 페리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장산중학교, 인지중학교 영어 시험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 총 문제수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더 많고 적고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시험 범위, 중요하죠. 어느 학교 시험 범위가 더 많은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영역별 문제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가 나왔을 때 네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는 단어, 두 번째는 문법, 세 번째는 말하기,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부분, 그다음 네 번째는 독해,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다음 마지막은 고득점 문제, 그러니까 90점을 넘냐 안 넘냐는 이 문제를 맞추느냐 안 맞추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득점 문제가 나오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자, 첫 번째 총 문제수입니다. 장산중학교와 인지중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객관식은 여러분 뭐죠? 객관식은 5개 중에 고르는 거. 보기가 있는 문제를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게 50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50점, 50점. 예전에는 주관식 문제가 더 적었는데, 그죠? 왜냐하면 주관식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실은 객관식이 더 어려워요. 실제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보면 객관식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그냥 느낌? 마음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이 객관식이 조금 더 있겠지만 실제로는 객관식 문제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 장산중학교와 인지중학교 주관식이 이제 차이는 뭐 객관식은 비슷하니까 주관식이 장산중은 12문제고 인지중은 8문제네요. 그죠? 어느 학교가 더 어려울까요? 보통은 여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8문제가 나왔는데 50점이라는 거는 그만큼 배점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꼬아서 내겠다, 조금 더 헷갈리게 내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계시기 때문에 인지중 쪽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범위 가볼게요. 이건 딱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장산중과 인지중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인지중학교가 학교 시험이 조금 더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장산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개만 들어가거든요. 1, 2과 3, 4가 주로. 근데 인지중학교는 교과서도 들어가고 단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제 단어장, 기본적인 단어장 여러분 아시죠? 단어가 있고 옆에 영어 문장이 있고 예문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차다, 카면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요런 단어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0페이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단어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포함한 그 예문이라고 하죠. 그 예시 문장이 같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범위로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는 더 많다고 보셔야 돼요. 단어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외부 교재도 이것도 말이 많죠. 왜냐하면 외부 교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수업을 해주시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외부 교재가 처음 보는 이 영어 문장들이 쭉 나와 있고 그냥 단어 몇 개만 학생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긴 합니다. 우선은 시험 범위에서는 인지중학교 쪽이 조금 더 어렵다는 거 일단 가볼게요. 영역별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 문법, 말하기, 독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딱 보셔도 자, 문법이 59점이고요. 인지중학교는 54점이다. 그죠? 문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현타라고 하죠.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눠놨어요. 이 주황색 부분이 문법이거든요. 문법이 장산중학교가 거의 60%고요. 그다음에 인지중학교가 54%고 또 차이점을 싹 보면 이제 그 말하기 부분이 장산중은 조금 적게 나오는 한 2점 정도 나오고 인지는 한 12점 정도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득점 문제 가볼게요.
장산중학교의 고득점, 와우, 10점 문제입니다. 10점, 10점이면 100점 만점에 10점이면 굉장히 큰 거죠. 10%. 자, 다음 우리말을 영어 문장으로 쓰시오.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거. 자, 첫 번째 빅데이터는 회사들이 더 많은 상품을 팔도록 도와준다.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 문장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그 교과서 외우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과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과에 30에서 40문장 정도 됩니다. 근데 두 과가 되면 거의 뭐 80문장이 된다는 거죠.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영어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뭔가 이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시험을 치려고 하면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는 문장을 외워서 하지는 말아주세요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봅니다. 두 번째 고득점 문제 장산중학교 건데요. as를 포함한 문장을 영어로 쓰세요. 이것도 영어 문장으로 바꾸는 거죠. PT에서 정지는 짧게는 2초 정도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냥 봐도 어른들이 봤을 때도 영어로 쓰기는 쉽지 않죠. 사실 저도 그냥 이렇게만 딱 주면 어디서부터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인지중 나올 때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인지중까지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득점 문제 첫 번째 인지중학교 거. 괄호 안의 단어를 이용하고 다른 단어들도 보충해서 영작을 하시오. 얘도 영작 문제죠. 5점짜리네요. 햄버거는 작은 마을에서 발명되었다고 믿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방금 앞에서 보신 거 기억하세요? 장산중 거는 뭐가 없었어요? 그쵸? 장산중학교 거는 밑에 단어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지중학교는 이렇게 밑에 단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 장산중 문제처럼 한글만 딱 나와 있으면 이건 연필을 놔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이렇게 단어를 주면 차라리 조금 학생들이 나 좀 해볼까? 밑에 햄버거 나와 있는데 해볼까? 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지중학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어를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이것도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문제들은 그냥 그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데서 끝나죠. 한글 문장을 영어로만 바꾸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What did a cook in Texas place between two slices of bread?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단계를 첫 번째로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영어를 한글 문장으로 바꿨으니까 그거를 다시 내가 답을 생각해서 다시 영어로 써야 되는 그 두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객관식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런 거예요.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영어로 문제를 줘요. 그리고 답도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장 안에 단어를 모르든지 혹은 문법을 모르든지 하면 이 문제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서둘러서 말씀드렸냐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게 항상 고득점 문제예요.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거.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적인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워 하잖아요. 외울 수 있을까요? 이 문장만 보실까요, 우선은? What did a cook in Texas place between two slices of bread? 이렇게 돼 있다. 이 문장을 외울 수 있나요? 자, 이 문장이 몇 개 나온다고요? 제가 최대 40문장 나온다고 했죠. 이거를 시험 기간에 제가
외울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이제 공부를 시킬 때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거 구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문제집을 사실 거잖아요. 혼자 공부하니까 문제집을 사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는 뭔지 아시죠? 이 본문에 빈칸이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딱 펼쳐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드릴 때는 보통 문제집을 2권을 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답을 다 써요. 빈칸을 다 쓰고 하나는 빈칸이 없는 거 이제 2권이니까 하나는 빈칸을 쓴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새 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빈칸을 보고 쓴 거를 계속 봐요. 계속 보고 그러니까 나눠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봐요. 얘는 옆에 한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뭐 I have a snack, 나는 스낵을 가지고 있다.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내가 옆에 새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요.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이거 본 거를 다시 말할 수 있나? 본 거를 다시 말할 수 있나? 계속 말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써서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할 때는 내가 써서 누가 테스트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쓴 거를 보고 읽고 쓴 거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장을 한글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생으로 외우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일단은 빈칸을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수영하기 전에 뭐 해요? 준비 운동 하죠. 바로 수영해버리면 심장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인터넷에 나온 이 빈칸 이런 것도 많은데 그냥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 문제집의 뒤에 이렇게 빈칸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계속 보고 새 걸로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고 하고 이 문제집 뒤로 가면 이제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보라는 거죠. 처음부터 생으로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수영할 때 이렇게 바로 물에 뛰어드는 그 행동 하지 마시고, 빈칸으로, 이런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그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익숙된 다음에, 이제, 요 통문장을, 그 통으로 돼 있는 한글 문장을 영어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